안녕하세요. 저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고 싶은 흐강입니다. 저는 작년에 퇴사하고 지금은 귀촌해서 살고 있는 50대 싱글입니다. 오늘은 국물이 땡겨서 황태 무국국 한번 끓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사회현상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공개적으로 파악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해요. 저도 이 현상이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이 용어가 생겨난 곳이 일본이고요. 20대, 30대 은둔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중년이 되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연금을 타서 그 중년들을 먹여 살리는 캥거루족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은둔형 외톨이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거든요. 은둔형 외톨이는 그야말로 은둔해서 외로움을 타는 거잖아요. 관계를 원하는데 여러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잘 되지 않는 거고요. 자발적 고립은 건강한 관계는 가능하지만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고 생활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퇴사를 계기로 인간관계를 정말 획기적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크게 사회생활을 할 때 만나던 부류, 측근인 지인,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지금 딱 친구급만 남겨놨다고 할 수 있거든요. 친구가 몇십 명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몇 명 안 되거든요. 제가 7년간의 회사 생활을 정리를 했어요. 영업직이었는데 7년간 고객님들과 관련된 전화번호 수가 1000개가 넘더라고요. 저는 성향이 조금 내향적인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더 어릴 때는 더 극소심하고 내향적이긴 했는데요. 심리학과 자기계발의 도움으로 내향적이지만 자기 주장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변모됐던 것 같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소수의 2-3명 정도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가 안정감 있고 편했어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친구는 진짜 단 한 명이어도 된다. 아 하면 할 정도로 그런 결이 맞고 코드가 통하는 사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원 운영을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영업이란 건 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회사 인원도 많고요. 영업을 하면 할수록 관리 고객이 많아져야 제 월급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저의 성향은 영업에 있어서 약간 예민하다 보니까 각 고객의 특별한 사건이라든가 특징들을 잘 기억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또 회사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제가 공감 능력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회사도 처음에는 인원이 몇 명 안 됐는데 나중에는 40-50명 이상으로 막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끝에 앉아 있어도 반대편 제일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다 읽어내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귀도 예민해가지고 소리 정보 같은 게 되게 잘 들려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특수 보청기를 단 것처럼 다 들리는 거예요. 특히 감정선을 잘 읽는 편인 것 같아요.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아서 그런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환경에 있으면 상당히 피로해진다는 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정보 분석을 위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경 쓰기의 기술 저한테는 택도 없는 말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눈을 떠서 거의 10몇 시간 이상을 수많은 음성정보, 감정적 사인을 계속 해석해내야만 됐었어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나르시시스트가 요즘 유명한 키워드잖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의사를 휘두르려고 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그 주체가 나르시시스트잖아요. 이에 반대되는 에코이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에코이스트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거의 거기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감정바지였던 거예요. 제 욕구보다는 사람들의 욕구가 우선하고요. 제 어떤 생존 필살기였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도움을 주어야 불편한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 본능이 또 제 성향을 좀 키운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도 저는 누가 놀러 오면 제 일을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맞춰줘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한 사람 기분 맞추기도 너무 에너지가 후달리는데 매일 몇십 명 이상의 기분을 신경 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런 생활을 7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정말 다 소진된 느낌이었어요. 정말 저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누구의 도움이 되는 게 기쁘고 또 저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정말 인정에 너무 목매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풀렸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얘기 그만 듣고 싶더라고요. 사람은 저마다 다 너무 많은 개인사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애들, 시댁 등등 그 다음에 영업은 또 대인관계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떨 때는 또 회사에 애환이 있잖아요. 누구 뒷담화 까는 이야기. 저도 거기 있으니까 동화되어 가더라고요. 내면에서 그러죠. 아, 이건 아니야. 이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아닌데 아, 지친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혼자 있으면서 좀 생각도 하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하나씩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좀 안 좋아지면서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또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지금 보고 듣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꼭 이렇게밖에 먹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중 최고의 소원은 전 너무도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 즐기는 거였어요. 이게 뭐라고 이걸 못하나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언제 그런 날은 올까? 전업주부가 너무 부럽고요. 골드미스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분들이 고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니까 돈 버는 거와 관련 없는 것 같은 취미나 감심사를 공유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하는 걸 보니 진짜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돈벌이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이젠 소소한 저만의 만족감과 기쁨을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고양이 밥 챙겨주고 먹는 거 바라보기. 밥 먹어. 배고팠잖아. 내려와. 내려와. 밥 먹으러 와. 어쩌. 강아지랑 나른하게 시간 걱정 없이 낮잠 자기. 이민 갈 것도 아닌데 영어 회화 공부하기. Typically, 4 months old babies need around 10 to 12 hours of sleep. Typically, 4-month-old babies need around 10 to 12 hours of sleep. 베이커리 차릴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메뉴 개발하면서 빵 굽기 등등. 이것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혼자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돈 버는 거랑
상관이 없지요. 정말 간절히 바라던 안식년 같은 나날들이 아직은 계속되고 있어요. 2년째 자발적 고립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전혀 외롭거나 심심하진 않아요. 가끔 지루하거나 말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한데 인간관계로 인한 피곤함에 비하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앞날이나 생계 걱정 없이 살아보니 참 좋네요.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없거나 힘들어도 문제지만 전력 투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는 관계 한도 초과를 몇 년씩이나 해버렸기에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를 즐기던 제가 관계 휴업을 선언해 버렸잖아요. 소진됐던 에너지가 일정 이상 차오르면 다시 관계가 그리워지겠죠. 그때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오히려 이 자발적 고립의 즐거움이 내게 더 맞는 삶이라면 살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발적 고립 너에게 좋아요,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올라갔어.